안녕하십니까. 5월 17일 아주 특별한 부동산 방송 부동산 별별 수다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나눌 주제는 박원순 시장이 15일 서울시 생활권 계획이라는 것을 안을 발표를 했는데요. 이거에 관련돼서 오늘 한번 주제를 나눠볼까 합니다. 이 주제를 선정한 배경이 어떻게 되시나요, 우리 전 대표님? 박원순 서울시장이 이제 계속 서울시장으로 있으면서 네. 개발 계획에 대해서는 계속 이제 브레이크를 많이 걸어왔던, 특히나 또 뭐 뉴타운 재개발은 이제 안 하는 쪽으로 갔었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가 안 하는 걸 넘어서 이제 완전히 이제 해지를 시키는 쪽으로 이제 많이 전환이 됐었는데 이번에 이제 생활권 계획을 발표하면서 이제 그렇게 해제된 지역들에 대해서 뭐 상업지의 비율을 높여주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약간의 새로운 개발 계획의 다른 모델인 것처럼 보여져요. 그래서 아마도 이제 그동안 너무 안 한다로 갔기 때문에 소외됐던 지역들 또는 어떤 피로도가 증가돼서 반드시 해야 되는 지역들을 네. 하는 쪽으로 이제 좀 가닥을 잡으려고 하는 게 아닌가. 뭐 전체는 아니겠지만. 네. 네, 근데 그 서울시 생활권 계획이 뭐예요? 예전에는 이제 원래 뭐 도시계획 2010, 2020, 뭐 2030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도심 부도심 계획이라는 게 있었는데요. 네. 근데 이제 그걸 이제 더 세분화해서 네. 아주 디테일하게 나누어 보겠다는 이제 그런 계획인 것 같아요. 네, 느낌이. 저도 이제 매스컴을 좀 조사를 해보고 신문 기사를 파악을 해보니까 이런 식의 얘기들이 나와요. 2013년 서울 미래 100년 도시계획을 만들었고 2014년도에는 서울의 도시 기본 계획인 2030 서울 플랜을 만들었고요. 2015년도에는 도시계획 헌장을 제정해서 선포했고요. 그리고 2017년이죠. 서울시 생활권 계획안을 만들었다. 이게 전체적인 흐름인 것 같은데 맥락으로 보면 점점 구체화돼 가는 것 같아요. 강 소장님 어떻게 보세요? 2030 서울 플랜이란 자체가 뭐냐면 네. 큰 밑그림이에요. 서울을 이런 방향으로 앞으로 키워나가겠습니다. 하는 방향이라고 하는 거는 도로 계획도 있을 거고요. 뭐 공원 계획도 있을 거고 주거 계획도 있는데 큰 발전 이게 그러니까 큰 밑그림은 뭐 세 개의 도심하고 부도심하고 이제 이런 밑그림이 있으면 그건 너무 크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밑에 그거를 촘촘하게 그 밑에 지역들을 이 지역은 어떻게 보완해 주겠다 하면서 나온 내용이 바로 이제 그게 2030 서울 플랜에서 얘기했던 게 3도심 뭐 7광역중심, 12지역중심 그렇죠. 이렇게 해서 균형발전 촉진지구를 그런 약간 개념으로. 변형해서 예. 이렇게 갔죠. 그러니까 그 여기 보면 네. 그래서 이 기사가 나왔을 때 이제 이 보도 자료를 놓고서 여러 언론사들이 꼭지를 갖다 쓰잖아요. 근데 제일 자극적으로 사람들이 읽어볼 만한 꼭지가 뭐였냐면 일반 상업지역을 많이 늘리겠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 내용의 바탕은 뭐냐면 지금 그 일반 상업지 비율 자체가요. 동남권,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이쪽에 대부분 몰려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일반 상업 지역이 결국 뭐예요? 업무지구잖아요. 그렇죠. 빌딩 지을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빌딩 지을 수 있는 땅이 동남권에 다 몰려 있는데 그거를? 강북권역에는 일반 상업 지역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딩 짓고 싶어도 지을 수가 없으니까 자꾸 벌어진다는 거죠. 네. 그래서 소외되어 있는 지역에 일반 상업 지역을 늘려서 그쪽도 빌딩들 지을 수 있고 업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게 하겠다라는 게 이 기획안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맞습니다. 네. 거기서 뭐 비주거 비율을 그렇죠. 뭐 낮추겠다. 예, 주거 비율을 개발에 대해서 그렇죠. 용이하게 하게 해주겠다. 예, 그렇죠.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이 나오는데 이렇게 되면은 또 이슈가 되는 거 아니에요? 이제 상업지역으로 바뀌는 지역들? 이게 되게 포인트. 내년에 가로주택 정비사업법이 이제 특례법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빈집 및 소규모 정비 사업을 위한 특례법으로 이게 약간 좀 작지만 좀 필요성이 강한 지역들을 빨리 개발하는 법령이 이제 통과돼서 내년 2월 1일날 시행이 돼요. 그 전국에 다 영향을 미치는 다 거죠. 영향을 미치는 거죠. 예. 그래서 그 법이 시행되면은 10,000제곱미터 미만도 이제 가능을 하고 가로주택 정비사업구역의 가로구역들이 대부분 다 이 상업지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는 지역들에 포진돼 있거든요. 이제 그런 지역들의 개발이 좀 활성화되지 않을까. 저는 이제 그런 쪽에 좀 관심 많이 가지고 있죠. 근데 서울은 빈집은 없잖아요. 생각보다 많아요. 아 그런가요? 많아요. 왜 빈집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지역주택 조합 사업을 하거나 아니면은 지구단위 계획 사업을 하다가 중간에 뭐 어떤 뭐 시행자의 부도나 이런 걸로 뭐 용산에도 있고요, 광진구에도 있고요, 방배도 있고요. 되게 많아요. 그런가요? 네, 많아요. 그래서 그 빈집들이 개발을 하다가 시행자가 매입했거나 아니면 뭐 이주를 시켰는데 방치되고 있는 집들이 생각보다 많아서 그 지역들에 대해서 이제 우선적으로 다시 보존하거나 다시 개발하는 것에 대해서 특례로 지정하게 된 게 이제 빈집 및 소규모 정비사업법이고.
근데 일단 이 발표 내용에 따르면 일단 가장 핵심적인 것 중에 하나가 기존의 강남 중심에서 강북 중심으로 턴어라운드 한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 그러면 또 기존의 재개발 사업 같은 거하고 또 상충되거나 충돌되는 부분들은 없을까요? 그런 거는 아니에요. 전혀 이게, 아닌가요? 예, 그러니까 원래 그러니까 이 좀 돌아가서 얘기를 하면 네. 주거지종합 관리 계획을 오세훈 시장 시절에 수립하면서 재개발 구역 지정을 이 범위 안에서 한다 그랬어요. 원래 재개발 구역 지정도 주거지종합 계획 수립하면서 하겠다 그랬어요. 그러면 기존에 지정돼 있었던 구역들이 오히려 더 탄력을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희소 가치가 있죠. 희소 가치가 있겠네요. 그럼 일단 두 가지 포인트네요. 기존의 재개발 구역이나 재건축 구역으로 지정이 돼서 추진했었던 곳들, 특히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초과이익 환수제에서 적용을 안 받을 단지들, 그리고 또 일반 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바뀌는 지역들. 근데 범위가 너무 넓어갖고 이거 포인트 잡기가 어렵겠는데요? 이게 단순히 개발에 대한 얘기만 있는 게 아니라요. 자전거 도로 이렇게 낼게요. 공원축을 이런 식으로 갈게요. 큰 방향들을 다 여러 가지 권역 안에서 뭐 저 이제 용산 중구 쪽만 좀 잠깐 보다가 왔는데 거기 같은 경우는 인구를 조사해 보니까 1인 2인 가구가 많다. 네네. 그럼 이 가구들을 살리기 위해서 어떤 주거 시설들 그 기반 시설을 확충하겠다. 네. 이렇게 디테일하게 되게 잡아놨어요. 기존의 생활권은 여기는 무슨 봉제 공장이 많다. 여기는 뭐가 많기 때문에 그걸 보완하겠다. 이런 큰 밑그림을 그려놓은. 사실 이제 저는 투자 관점에서 보면 여기 이종 일반 주거 지역인데 이번 그림에서 보니까 그 상업 가는 방향으로 껴있네. 바뀔 수 있겠구나. 이제 이런 것들이 제가 보이는 건 제가 보이는 건데 지역별로 이제 그 지역을 잘 아시는 분들은 이 지역이 그런 식으로 갈 수 있단 말이야. 네. 이제 도시계획이 바뀔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그 문재인 대통령의 그 도시재생 뉴딜 사업 이거하고 또 맥을 같이 한다. 이래서 또 이슈가 되는 거죠. 그렇죠. 이제 이게 중앙 정부가 지방 정부랑 이제 같은 색깔로 가지고 있었던 게 이거 찍기 전에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이게 김영삼 대통령 때 네. 조순 씨 있었을 때 말고 지금 처음이거든요. 아유, 그런가요? 계속 이제 뭐 이명박 씨가 있을 때는 열린우리당, 그다음에 네. 또 뭐 이쪽에서는 또 이렇게 계속 이게 엇갈려 중앙과 지방에 엇갈려 있었는데 경기도도 마찬가지고 서울도 마찬가지고요. 부산 이런 데 제외지만 근데 서울 특히나 서울을 예를 들면 계속 이게 서울시당과 중앙당이 엇갈려 있었는데 이번에 이게 같아졌잖아요. 물론 잠깐 짧긴 하지만 네. 또 내년도 같아질 확률도 있고요. 그러면 이제 좀 힘을 받지 않을까. 저는 도시 어떤 법적인 측면에서는 어쨌거나 철학을 가지고 이게 그 철학이 지지한다, 하지 않는다는 되게 이견이 많이 갈릴 거라고 생각하지만 촘촘하게 잘 짜고 있다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는. 네네. 재건축 방식, 재개발 가는 방식, 그 다음에 사실 이제 아까 말씀하신 빈집법 같은 경우는 기존의 재개발 구역을 지정했는데 네. 또는 재정비 촉진 사업을 지정했는데 주민들이 반대해서 구역을 해제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재개발 구역 왜 지정했어요? 열악하니까 지정한 거예요. 근데 반대해서 해제를 했으면 재개발 안 하고 계속 열악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뭔가 정비해 줄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한데 기반 시설 정비할 거는 예를 들어 이 앞에 도로 정비하는데 동네 주민들 돈 내서 도로 정비하세요 하면 주민들이 미쳤냐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돈을 소위 말하는 뉴딜 사업처럼 외부에서 끌어오고 그 안에 근데 이제 말 그대로 앞집, 뒷집, 옆집 같이 집 우리 새로 같이 집 하나 올리자. 땅 좁으니까 하려고 하더라도 이게 마음이 안 맞으면 하기가 현실적으로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좀 더 쉽게 갈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이제 빈집법이라는 법을 만들어서 네. 이제 기반 시설은 정부에서 좀 보조해주면서 할 테니까 네. 빈집법으로 니들끼리 알아서 져라. 이제 이런 식으로 보완을 해가면서 어쨌거나 재생 중심의 정비 사업을 해나가겠다는 뜻인 거거든요.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재개발 구역이 해제가 됐는데 상업 지역으로 용도가 변경될 수 있는 역세권 지역. 이런 데가 투자의 포인트가 될 수 있지 않나요? 그러면? 궁금한데 이거 어딘지? 이제 그거는 봐야죠. 근데 뭐 말씀하신 것처럼 될 수도 그런 있고. 지역에 네. 다시 용적률을 상향해줘서 임대 아파트를 뺏어오겠다는 게 제가 생각하는 박원순 시장의 전략이에요. 상업 지역에는 임대 아파트 건립 비율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굉장히 낮지 않나요? 근데 그거를 그냥 주거 비율이 그냥 올려주지는 않을 거고 제가 보기에는 역세권 시프트나 중공업지역 관리 방안처럼
인센티브를 주면서 뺏어오는 형태로 지금 뭐 여의도나 뭐 이런 것들이 다 지금 그렇게 진행되고 있잖아요. 이제 그런 형태가 되겠죠. 임대 아파트로 뺏어오기 위한 전략이 될 수도 부분도, 있는 거죠. 그렇게 활용해 볼 수도 있겠네요. 근데 사실 그 임대 아파트로 뺏어오는 것도 시프트라고 하는 장기 전세 주택도 사실 오세훈 시장 시절에 시작했던 시작했던 거잖아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 결국 포장을 어떻게 해서 어떻게 활용하느냐 결국 똑같아요. 이전에 했던 사람도 그런 식으로 했고 바뀐 사람도 똑같은 방식으로 하고 있는 제가 거예요. 10년 전에 만들었던 3년 동안 만들었던 주간 신문을 지금 보면 네. 그때 얘기가 지금 얘기가 다 똑같다니까요. 네. 뭐 어디 갈 수 없는 거죠. 예. 아 그렇군요. 현장인 네. 그대로니까. 무도 또 하나 특색이 있던 거는 이제 강북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직주 근접. 그래서 도심권에 집중되어 있던 업무 시설을 강북권에 집중을 시켜서 이제 사람들이 거주하면서 멀리 강남까지 출퇴근 안 하고 강북 안에서 자체적으로 해결될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주겠다. 이런 식의 계획들도 같이 녹아 있는 것 같은데 아무쪼록 이런 것들이 추진이 되면 살긴 좋아질 것 같아요, 서울이. 근데 현실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어요. 자원은 되게 집중돼 있는데 회사 사옥을 예를 들어서 뭐 노원구에 일반 상업 지역으로 옮기겠다. 네. 뭐 예를 들어 뭐 약간 외지로 이렇게 간다라고 하는 결정을 하기가 사실 기업 입장에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이 밀집 효과라는 것도 있고 업무 시설들이 몰려 있는 뭐 CBD니 YBD니 이런 게 결국은 그런 건데 괜히 일반 상업 지역으로 올려주기만 해서 지주들은 대박이 나는데 막상 건물은 짓기 애매하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계획이 잘 받쳐지고 자본까지 맞춰서 움직이지 않으면 그냥 일부 지주들만 논하고 결국 돌릴 수 없으니까 주상복합 아파트 지어서 그 사람들은 대박 나고 네. 어떤 이 계획에서 목적했던 바는 이루지 못하는 그런 현상이 나올 수도 있을 것 전 같아요. 대표님 우리 상암동 DMC 있잖아요. 상암동. 네. 거기에 방송국 지금 뭐 잔뜩 들어가 있는데, 네. 네. 거기는 어떤 방식으로 개발됐었던 건지 혹시 기억나세요? 거기도 도시개발 사업이었고요. 네네. 도시개발 사업인데 이제 아예 SH에서 토지를 매입하면서 다시 분양을 할 때 받는 사람이 그 건물을 지을 때 아예 용도를 지정을 해주고 이제 한정을 지어서 분양도 하고 임대도 넣는 조건에서 분양을 시켰어요. 네. 그래서 방송국이 아니면 유관업종이 아니면 아예 못 들어오게 그냥 처음부터 기획이 됐던 거죠. 네네네. 그 특별법을 만들어 갖고 지정했었던 건가요? 아니요, 혹시? 그냥 도시개발 사업이었고요. 네. 그냥 그 어차피 택지를 이제 그 시행자들한테 분양할 때는 네. 그런 조건을 거는 건 충분히 가능해요. 아 그런가요? 왠지 상암동처럼 이렇게 도시계획이 잘 만들어서 도시개발 사업 쪽으로 가면 대기업도 이전을 하겠는데요? 이런 생각도 드네요, 갑자기. 그런 택지를 만들기가 쉽지 않죠. 그 상암도 상암동은 빈 땅을 수용했으니까 땅이 만들어진 건데 다 사람 살고 있는 땅 어떻게 내보냅니까? 그렇죠. 21세기. 그렇죠. 지금 많은 이야기들을 나눠봤는데요. 이제 마무리하기 앞서서 간단하게 한 말씀씩 해주시고 그리고 정리했으면 하거든요. 전 대표님부터 해주시겠습니까? 지금 개발 방식이 많이 바뀌어가는 추세라 이 추세를 잘 읽어서 네. 거기에 맞는 투자법을 잘 정해야 될 것 같고요. 이런 게 지금 현재 법령이 바뀌는 거라든가 이런 생활권 계약들이 바뀌고 있으니까 아마 옛날 투자 방식은 좀 있고 지역은 그대로 있지만 좀 상황을 많이 바꿔서 거기에 맞는 투자 방법을 찾아서 나가셔야 될 것 같아요. 네네. 선생님. 사실 이제 방송하기 전에 우리끼리 얘기했지만 왜 지금 이게 나왔을까?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각 지역별로 좀 만져주기 위해서 네. 당신네 동네도 이렇게 좋아질 겁니다 하기 위해서 왜 그 얘기들을 안 해? 나왔을 것이다. 우리끼리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런 부분도 없잖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항상 이렇게 계획을 보고 투자하는 게 투자라는 점을 어차피 이제 다 마음들이 있으시고 할 테니까 지금 어쨌거나 부동산 시장이 지금 되게 좋잖아요. 좋죠. 상승기에 있어서 야 우리 동네도 좋아진단다 막 이런 식으로 막 마음 가시면서 막 공격적으로 투자하시려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저도 부동산 시장이 한 15년 정도 보다 보니까 이런 계획은 항상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고 이게 자본 이게 모든 게 다 맞물려서 만들어져야 되는 거기 때문에 조금 또 투자는 신중하게 결정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도시 계획적인 관점에서 장기적인 안목에서 접근해야 되는 네. 방법이기 때문에 관심 가지시고 시간을 두시고 그리고 철저하게 분석을 통해서 그렇게 접근해 보시면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그리고 이 얘기 계속 해보죠. 이제 지역으로 점점 몰아가 볼까요? 자,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별별수다 구독 꼭 해주시고요. 꼭 챙겨봐 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방송 보신 분들을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덧글 좀 하나 남겨주시면 저희가 열렬히 환영하면서 답글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